한 줄의 가사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 이 노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 노래의 주인공 DJ를 맡은 옌니, 비야, 금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 에피소드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녹음실을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진짜 여름이 다 됐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5월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네요. 그쵸.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워터밤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축제나 콘서트 같은 거는 많이 가봤는데 워터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워터밤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어제 듣기로는 대학교 축제에 다녀오셨다는데 아. 비가 와서 워터밤 아닌 맞아요. 워터밤을 경험하신 거 아닐까요? 네, 맞죠? 그래서 워터밤, 진짜 워터밤이 더 아, 궁금해지는. 진짜 워터밤? 저도 그런. 워터밤은 진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도요. 싸이 저도요. 워터밤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 저도 저도요. 드네요. 저는 이번 여름에 뭔가 계곡 가서 수박 먹기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사람 많이 없을 때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계곡은 더 더워지면 좀 그렇고 지금이 딱 적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름이 다가오니까 복숭아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매년 여름 제 연례 행사거든요. 다들 물복 파세요? 딱복 파세요? 물복입니다. 저는 딱보기. 저도 딱복이요. 근데 복숭아는 사랑이죠. 아, 그래서 다 맛있긴 해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물복이 좀 더 달다 그래야 되나? 아,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리 있어요. 네. 벌써 여름 과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더워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이 프로를 시작했을 때는 조금 춥기까지 했던 늦겨울이었는데 벌써 여름이 와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다는 게 뭔가 시간이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첫 녹음 때 어색하게 인사 나누던 게 엊그제 같은데 눈 떠보니 벌써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 있네요. 아, 이제야 좀 편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마지막이라니까. 아, 그러게요. 그럼 마지막인 만큼 오늘도 알차게 한번 가봐야죠. 네, 좋습니다. 이번 마지막 에피소드 주제는 뭔가요? 이번 주제는 바로 인생인데요. 오늘은 올해 68이 되신 한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와, 68이요? 저 벌써부터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저도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인생을 한참 더 사신 분들의 이야기다 보니 기대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니님의 목소리를 따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올해 68이 된 사람입니다. 요즘은 엘리베이터 거울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문득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이며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라는 게 참 조용히 빠르게도 지나가는구나 싶더군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하루는 왜 이렇게도 빨리 지나갈까? 분명 몸은 세월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 한편은 아직 젊은 날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편의점 앞에 앉아 웃고 떠들던 날들, 여벌옷 없이 바다에 뛰어들었던 날들처럼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만은 참 뜨거웠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떠났던 여행, 처음 가져본 꿈, 처음 느껴본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잠시 스쳐갔던 인연이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까지요. 돌이켜보면 인생은 거창한 사건보다도 그런 작은 순간들로 채워져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 얼굴보다 분위기를 기억하게 되더군요. 함께 걷던 골목의 냄새, 겨울밤 포장마차의 김, 오래된 노래 한 곡, 비오던 날 창밖 풍경 같은 것들이 문득 마음을 붙잡곤 하죠. 그리고 그 각각의 분위기마다 늘 누군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 스쳐간 인연도 있었고 오래 곁을 지켜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제게 용기를 줬고 어떤 이는 아픔을 남겼고 또 어떤 이는 그저 지나가는 계절처럼 조용히 머물다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른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 그 모든 추억들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땐 60쯤 되면 인생의 정답을 다 알고 살 줄 알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사람 마음쯤은 다 이해하는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뭐고 또 사랑은 뭐고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마 앞으로도 정답은 끝내 모르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떤 바람이 불지 모르고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고 또 어떤 추억 하나가 문득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지 모르니까요. 비록 거울 속 제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살아가는 일이 꽤 괜찮다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직 꽤나 남은 제 인생에도 웃음이 또 사랑이 가득하길 기대하고 싶어서요. 사연에서 마음 한편은 아직 젊은 날에 머물러 계신다는 게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요. 저는 아직 20대인데도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68이 되셔도 그 감각은 똑같으신 거잖아요. 그쵸. 몸은 세월에 따라왔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뭔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연 읽으면서 제 좌우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라는 문장인데 수능 필적 확인란에 나왔던 말이거든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맞죠? 이 말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 품고 살고 있었는데 사연자분께서 좋았든 나빴든 모든 추억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드셨다고 하시니까 또 한 번 이 좌우명을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아님은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엄마요? 네, 제가 늦둥이라 사연자분이랑 엄마 나이가 비슷하셔서요. 그래서 어릴 때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이랑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나름 동안 소리 들으시던 엄마 얼굴에 흰머리랑 주름이 늘어가는 걸 보니까 이제 진짜 세월은 이길 수가 없구나 싶기도 하고 그 주름들이 엄마가 살아온 시간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쵸.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돼요. 부모님이 나이 드신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 오면 진짜 뭉클하잖아요. 맞아요. 사연자분처럼 사람 얼굴보다 분위기가 먼저 기억에 남는 나이를 살아오신 부모님한테도 그런 추억들이 가득 있으실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부모님은 늘 생각만 해도 마음을 아리게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옌니님은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68이 되어도 인생의 정답을 모르겠다고 하신 부분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제가 요즘 진로 고민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불안할 때가 많았거든요. 보통 나이가 들면 인생을 다 정답대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저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연자분은 68이 되셔도 모르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솔직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인생에 정답이 없으니까 오히려 아름답다는 말이 저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결국 인생은 그 알 수 없는 시간들의 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분이셨나요? 어릴 땐 제가 꽤 소심하고 조용했던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학교 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원래 나였으면 안 했을 건데 그 선생님 덕분에 하게 됐다. 뭐 이런 일도 있었나요? 있죠. 그 선생님 덕분에 반장도 하고 부회장도 해봤고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주 찾아뵐 정도로 늘 감사하신 분이에요. 그럼 혹시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계신 것도 그 선생님 덕분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와, 이 정도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건데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쵸. 아, 그리고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도 있는데요. 아, 그때가 언제죠? 바로 대학 합격 발표 났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맞아요. 지금은 학교도 익숙해지고, 가기 싫다, 가기 싫다라는 생각만 드는데, 대학 합격한 순간부터 몇 개월간은 정말 아무 걱정도 없이 행복했거든요. 아, 그 몇 달은 진짜 무적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합격하고 나서 몇 달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느낌이셨겠죠. 그쵸. 특히 요즘은 고민이 많아서 그 기분이 더 그리운 것 같아요. 금지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어린이집 다닐 때 친구가 떠오르는데요. 제 첫 번째 친구였거든요. 첫 번째 친구요? 네, 5살, 6살쯤이었는데 이름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이제는 얼굴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날 정도면 엄청 옛날이긴 했나 봐요. 네, 집 전화기로 나눴던 통화 내용까지도 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사를 가면서 그냥 연락이 끊겼어요. 가끔 드문드문 그의 생각이 나면 지금쯤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주치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해요. 비아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에 남는 사람 하면 외할머니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할머니요? 네, 부모님께 혼난 날이나 마음이 울적해진 날에는 외할머니한테 달려가서 품에 안기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외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어루만지던 그 느낌이 아직도 선명해요. 지금도 자주 찾아뵈세요? 이젠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 힘들고 지친 날마다 그 기억이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너무 실감이 안 나서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부모님 입원 때문에 병원에 찾아갔다가 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서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곤 했었어요. 슬픔이 뒤늦게 찾아오신 거네요. 맞아요. 오히려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실감나기까지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저희 셋 다 각자 기억하는 사람이 다 다른데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그냥 갑자기 저희 다 그 사람이 남긴 온기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혹시 두 분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꼭 해봐야겠다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치앙마이 한 달 살기예요. 치앙마이요? 왜요? 예전에 태국에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음식도 너무 맛있고 좋은 추억이 많아서 언젠가 한 달쯤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외국에서 한 달 살기는 진짜 로망이긴 하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피겨스케이트 배워서 공연 나가보기예요. 와, 피겨스케이팅 공연이요? 네. 사실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이 아이스링크장 가서 스케이트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대로 배워서 공연까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예니님이 스케이트 타는 거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비아님은 어떠세요? 저는 첫 번째가 이제 세계 여행이거든요. 뻔한 버킷리스트 같지만 진짜 제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뻔하긴 해도 막상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18년도에 캐나다에서 지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변 나라들도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여행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캐나다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한 2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달이 엄청 큰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해외 취업인데요. 특히 캐나다로 가고 싶습니다. 오, 취업까지 캐나다에서요? 네, 제가 지망하는 진로 쪽에 이제 캐나다로 많이 취업을 하기도 하고 캐나다에서의 기억이 너무 소중하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 캐나다에서 취업이라니 진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님은요? 저는 첫 번째가 오로라 보기예요. 오로라 저도 진짜 보고 싶어요. 그쵸.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마주하는 감동이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넓은 하늘 아래에서 자연이 주는 광활함,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는 캐나다를 가서 오로라를 봤습니다. 진짜요? 근데 그게 보고자 한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제 진짜 캐나다 로키 산맥 트레킹을 이제 한 4일, 5일 정도 했는데 그 동안에 진짜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순간들을 담아온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예쁘다는 생각보다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현상인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진짜 예쁘기도 예뻤지만 솔직히 너무 추워가지고 춥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그쵸. 그래도 또 추위를 이겨내고 보는 낭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사진이랑 영상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 배우기인데요. 제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서 여태 배우질 못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얼마 전에 호주에 갔을 때 유명한 수영장을 구경만 하고 온 게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같이 간 친구가 수영을 오래 했는데 풀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완전 물을 좋아하는데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수영은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함께 배워볼까요? 좋죠. 더 늦기 전에. 저도 수영 무서워서 아직 도전 못 해봤는데 그냥 다 같이 3명 배우는 거 어때요? 오히려 좋습니다. 이거 셋 다 수영을 못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좋습니다. 그럼 셋이 같이 배우는 걸로. 네. 이렇게 각자의 버킷리스트 이야기만 해도 벌써 그 꿈을 이룬 것처럼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생을 주제로 밸런스 게임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딱 하루만 가능하다면 가장 찬란했던 과거의 하루로 돌아가기 vs 아직 오지 않은 행복한 미래의 하루 미리 보기. 저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 아직 오지 않은 행복한 미래의 하루 미리 보기입니다. 보통 행복한 날은 돌이켜봤을 때 이날 진짜 행복했다. 그때 더 행복한 순간을 누릴 걸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행복한 날을 연습할 수 있다면 미래의 제가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안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예니님처럼 아직 오지 않은 행복한 미래를 하루 미리 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해요. 정말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행복한 미래라면 하루를 미리 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미래의 행복한 그 순간들을 미리 보게 되면 힘든 시간이 닥쳐와도 그 시간에 버틸 원동력이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미래 하루 미리 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만장일치가 아니네요. 저번 회차 때는 저희가 다 만장일치였는데 저는 가장 찬란했던 과거의 하루로 돌아가기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반대편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스포당하는 거를 워낙 싫어해서 아직 오지 않은 행복한 미래의 하루를 미리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행복에 더 크게 반응하는 편인 것 같아서 저는 전자를 골랐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죽는지 vs 언제 죽는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정말 둘 다 알고 싶지 않지만 굳이 하나를 알아야 된다면 언제 죽는지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는지를 안다고 가정해보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다? 그럼 저는 죽을 때까지 차 탈 때마다 와 지금인가? 지금인 건가? 맞아요.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는 게. 진짜로.
두 분은요? 저도 언제 죽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죽건 간에 죽는다는 결과는 같은 거니까 언제 죽는지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지? 이런 계획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금진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제 질문에 따라 만장일치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만장일치입니다. 저도 언제 죽는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까지 못 해본 거 다 하고 죽을 수 있도록 악바리를 써서 노력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죽는지 알게 되면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쵸, 맞아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본인들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주제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 사연자분이 어떤 노래의 주인공일지 추측해볼까 합니다. 두 분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왜요? 사연에서 몸은 나이가 드는데 마음 한편은 아직 젊은 날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뭔가 지나가는 청춘을 그리워하시는 느낌이라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 노래에 재밌는 탄생 비화가 있는데요. 이 곡이 김창완 씨가 28살 때 아들 돌잔치를 하다가 문득 자신의 청춘도 다 지나갔다는 허무한 마음이 들어서 30분 만에 만드신 곡이래요. 대단하시네요. 28살이면 저희랑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나이에 그런 감성으로 노래를 만들었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그때랑 지금이랑 세상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청춘이 지나간다는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옌니님은 어떤 곡이 떠오르셨어요? 저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 떠올랐어요. 왜요? 사실 제가 옛날 노래도 좋아해서 이문세 곡을 자주 듣거든요. 근데 곡 제목처럼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인생을 다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곡이라 사연이랑 정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비아님은 떠오르는 곡이 있으셨나요? 저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이 곡은 워낙 유명해서 두 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곡인데 세월이 흘러서 황혼에 기운다는 부분이 사연자분이랑 겹쳐 보이더라고요. 이 곡도 너무 좋은 곡이죠. 맞아요. 역시 오늘 주제가 인생이라 그런지 세 곡 모두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노래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중에 정답은 뭘지 이제 노래를 공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담담하게 따뜻하게 이야기해주신 오늘 사연자분은 바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옌니님이 정답을 맞추셨네요. 그러게요. 사실 이 곡은 저희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는 노래거든요. 아쉽네요. 저도 워낙 유명한 노래라 알고는 있었는데 한국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 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이후로 이 노래를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얼마나 살아야 인생을 다 아는 날이 오냐는 부분이 사연자분께도 그리고 인생이라는 길 위에 놓인 저희 모두에게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NL돈이라 그런가 이런 옛날 노래들이 오히려 제 인생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쵸. 이런 노래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특히 인생의 정답을 몰라도 괜찮다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연자분도 68이 되셔서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깨달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인생에 정답은 없더라도 사연자분의 인생 종착지에는 후회보다 행복한 기억이 더 많이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사연자분께서도 아직 꽤나 남은 인생이라고 하셨으니 그 남은 인생에 앞으로도 웃음과 사랑이 가득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진짜요. 사연자분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화인 만큼 저희도 짧게 소감을 나눠볼까요? 비아님은 이렇게 마지막 화가 끝나가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좀 이제 막 친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야 좀 편해진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쵸. 그래도 우리 이 노래의 주인공 팀이 오래오래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저도 1화 녹음했던 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됐다는 게 진짜 아쉽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재밌어졌는데 저는 올해 봄, 여름을 생각하면 부달라랑 이 노래의 주인공이 항상 떠오를 것 같아요. 금지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지막까지 한참 남았다 생각했는데 어느덧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연이 닿는다면 저희 또 어디선가 볼 수 있겠죠? 세상은 너무 좁으니까요. 진짜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노래의 주인공에서 목소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항상 함께였던 PD, 작가, 홍보, 영상팀, 우리 세니 PD님의 세계여행 버킷리스트도, 체리 작가님의 이름을 건 나의 책 출판하기도, 홍보팀 은나님의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영상팀 만두님의 직접 오로라 보기, 우리 이 노래의 주인공 팀의 모든 소망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라디오를 통해 만난 모든 인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잘 걸어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이 노래의 주인공 팀원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래, 오늘의 사연,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나요? 알 수 없는 인생은 모두가 처음으로 살아보는 이 인생에서 몰라도 괜찮다고, 그 알 수 없음이 오히려 선물이라고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노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기획 정세은, 구성 하채련, 홍보 오승예, 영상 이서연, 그리고 DJ 박예린, 김신비, 이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